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외인 투수 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외국인 선수들. 실질적으로는 한 25%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시아 쿼터까지 이제 합류가 됐으니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 투수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견문 감독은 야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팀이 힘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어 지난 시즌 두 투수 잘해준 건 확실하다. 화이트 에르난데스도 그에 못지않게 자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희망이 있죠.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ABS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한 주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왕해청 선수인데, 왕해청 선수도 ABS에 이제 좀 적응을 하고 특히나 하이패스볼을 던져주면서 좀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반가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뭐 폰세 와이스만큼 역할을 해줄 거느냐, 아직 그 정도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두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뛰어났으니까. 다만 그에 못지않은 활약 정도,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부상이 걱정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다면 그만큼 뭐 성적은 따라올 테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각각 우려스러웠던 점 분명 있는데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9위일 거고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보이지 않는다.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화이트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화이트 선수는 근래 본 투구 중에서 가장 좋았다. 이전에는 조금 걱정도 있었는데 희망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첫 실점 등판 때와 비교하면 정규 시즌이 다가올수록 잘 던져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구속은 한두 번 잘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여러 구종을 던지면서 제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팀의 큰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건 화이트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1선발과 2선발을 맡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팀 외국인 선수와 붙어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던지는 걸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리그 정상급의 성적을 낼 것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두 투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왕해천 선수까지 호투를 보여줬고 길을 좀 찾은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웬 화이트 선수가 10.2이닝 1실점 73구를 던졌고요. 웨켈 에르난데스 선수는 5이닝 무실점 73구, 왕해청 선수는 4.1이닝 무실점 78구를 던졌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에르난데스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구속도 구속이고 제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변화구들도 물론 다양한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구종들은 모두 활용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약간씩의 이제 허점들은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죠. 오웬 화이트 선수는 이제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우타자 몸쪽 투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낮은 코스를 그렇게 많이 투구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이 패스볼 그리고 미들존 이쪽에 형성되는 공들이 많습니다. 로우존에 투구가 들어가는 게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미들존조차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변화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투심이라던가 아니면 커터라던가 이런 변형 패스볼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낮게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쪽을 두드릴 줄 알아야 바깥쪽이 삽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볼로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공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자유자재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자가 있을 때 좀 더 핀포인트로 가려고 하다가 볼이 좀 많아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 부분만 경기를 하고 적응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이 아직 14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2kg 정도는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시즌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 올라와야 하기는 할 것 같다. 한 150 언저리 정도는 찍어줘야 그래도 에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오웬 화이트 선수를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에른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화이트 선수하고 좀 확실히 달라요. 낮은 코스를 주로 던지는 선수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좀 많은 힘을 쓰면서 이제 던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힘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커맨드를 생각을 하면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하이패스볼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심이 이제 하이패스볼 존으로 이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공이 한두 개씩은 좀 있어야 한다. 안 속아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야 낮은 코스에 헛스윙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구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포심도 그렇고 슬라이더, 체인저 모두 이제 로우 코스를 두드리는 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낮은 코스만 바라보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들어 올리는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을 때는 그런 공들을 그냥 쉽게 들어 올려서 안타나 홈런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할 때는 또 하이패스볼을 던져가지고 파울을 만들어내거나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패스볼을 어떻게 구사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포심하고 투심 비율은 6대4 정도는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 커브가 없습니다. 커브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커브가 있으면 금상첨화이기는 한데 쉽게 배울 수 있는 구종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냥 파워 커브라도 던질 수 있으면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슬라이더가 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커브를 던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할 텐데 속도 조절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한두 개씩 카운터를 잡으러 한두 개만 던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시범 경기를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해창 선수 오늘 호투를 보여주었죠. 다행히 ABS 존을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ABS 존이 아무래도 양 사이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왕해창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평 부분들을 활용하는 양 사이드를 잘 이용해야 하는 선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스트라이크로 잡아줄 만한 공들이 볼이 되기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기는 했거든요.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조차도 그 존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왕해청 선수가 과연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구도 그렇고 황준서 선수가 슬라이더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유인하는 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승부하는 공으로 그러니까 좌타자 몸쪽에서 스트라이크 쪽으로 이제 형성시키는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를 했는데 왕해청 선수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좌타자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슬라이더로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구가 아니라 승부구로 이제 구사를 했던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통한 오늘 경기입니다. 다만 이게 체인지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단순한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이패스볼도 던지고 슬라이더 커브도 다 던지기는 했는데 이게 모든 공들이 그냥 좌타자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무래도 1루 쪽을 밟고 이제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은 좀 중앙에서 바깥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몸쪽 공에 걸리는 공에 좀 삼진을 당하거나 범타가 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3회, 4회 가면서 조금은 적응을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였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왕희창 선수에게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해줄 필요는 있겠죠. 이게 이제 이닝당 투구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은 선수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공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좌투수에게도 체인지업을 잘 활용하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그 정도의 퀄리티도 아니기도 하고 그나마 커브나 슬라이더를 땅을 떨구는 공에 헛스윙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이게 또 시즌에 들어가면 그런 공들을 참아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왕일청 선수에게는 숙제가 될 겁니다. 왕일청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타개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왕일정 선수도 KBO에 와서 그런 부분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을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희망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엄상백 선수, 황준서 선수, 문동주, 류현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선발진은 큰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5선발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롱맨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더더욱 불펜들도 좀 나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무조건 왕혜정 선수가 5선발 확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만큼 엄상백 선수와 황준서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니까요. 과연 나름대로의 각자의 고민들이 있기는 할 텐데 그 고민들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